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여사 강좌를, 연속 강좌를 진행하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여적 연속 강의 중에 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의 주제는 발해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부여인의 바다라는 명칭으로 발생했다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7강에서 단군족과 부여족은 다르다고 강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가면서 다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장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첫째는 일본에서 일제강점기 때 만개 일개 사상이라고 해서 일본은 신화시대 신무천황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천황가가 한 번도 혈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주장을 접한 신채호 선생께서 우리도 단군조선부터 지속적으로 단군족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민족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관점을 더 보강하게 되었고 물론 그러한 관점들은 그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신채호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그러한 만세일개 사상에 대응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서 단군족이 부여족이고 한민족의 역사는 바로 그 부여족의 역사다고 주장을 하셨다는 그런 관점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혹은 비판을 하시는 환단고기도 마찬가지로 단군족이 부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두 관점이 지금 제야사학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불편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부여족과 신라 김씨 왕족은 천산 주변과 그 너머 세계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초원 세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분명히 단군조선의 후예들과는 다른 종교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의 종족과 문화그룹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발해라고 하는 명칭이 부여라고 하는 종족 집단과 관련해서 탄생했다는 주장은 과거에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발해라는 명칭은 분명히 제가 보면 부여족의 등장과 관련해서 이름이 생겼으며 바로 그 발해 연안이야말로 한민족이 형성되는 모태 공간이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많은 역사학계에서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까지 한민족과 관련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적어도 단군 신화를 건국 신화로 인정한다고 하면 바로 북경을 중심으로 한 상하 지역과 그 동쪽에 있는 나나, 대능하, 요하 지역 이 공간이 바로 한민족 초기 형성의 모태 공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단군조선은 나나를 포함해서 대능하, 서유하 지역에 있었으며 그들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주력이 신라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제 관점을 발표를 했고 그들이 바로 진한이고 단군조선의 후예들이 움직이면서 정치 공동체를 만든
그것이 바로 진안이고 그들이 바로 진번이고 그들이 바로 진국이고 그들이 바로 변진의 진인이라고 하는 관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바로 마한 세력은 바로 북경 남쪽 54km, 45km 정도 지역에 가면 지금도 고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 고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경 한역편에 나오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국인들이 주나라 이후에 고조선 지역으로 들어와서 주도권을 장악함으로 해서 조선을 형성했고 그들이 이주해서 한반도로 들어와서 마한인이 되었다는 것이 제 관점이고 세 번째로 바로 이 부여족들이 난하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영지, 불영지, 불리지라고 이름 불려지는 난하 하류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이들이 바로 제나라 환공의 북벌대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동쪽으로 이동한 세력이 바로 부여인데 그들 중에 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이 고리국을 통해서 부여가 창업되고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 그들 중에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체인 진번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제가 새로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번 세력들이 진번이 되었고 진번 세력들이 변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번 세력의 번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게 된 사람들이 바로 진변이고 이들이 바로 부여계와 이미 관련이 있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여계와 다르게 이미 변진 세력 속에는 부여의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강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발해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프리기아인들, 부여인들의 조상이 살고 있는 곳에 바다라는 뜻으로 발해라고 하는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관점입니다. 춘추시대부터 중국 동북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한 부여족들의 활동 영역에 있었던 중국 북해 지역을 중국인들이 프리기아인들, 부여인들이 살고 있는 곳의 바다라는 뜻으로 발해라고 불렀다는 것이 제가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1999년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고구려 연구중심에서 발표한 글을 보면 부여의 조상들은 원래 발해 바닷가에 살았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발해 지빈이라고 했는데 바로 부여인들이 동북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한 곳 바로 그것이 난하 중하류에 있었던 영지, 불영지, 불리지라고 불렸던 발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공동체인데 그들에 의해서 발해라는 명칭이 생겼고 바로 그들이 발해가 발생한 중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출발했는데 이러한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도 바로 부여인들의 원주지가 발해 바닷가였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발해가 부여족과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간접적으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중국 고대 역사 지도집에서 가져온 건데 춘추 전기에 보면 발해는 현재 지명이고 푸른색으로 해라고만 써 있고 바다라고만 써 있고
춘추 전국 시기에는 발해로 바뀌어 써 있고 그 이후에는 모든 지도에 발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학계에서도 발해라고 하는 명칭은 문헌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춘추 전기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 또한 바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 춘추 시대 후기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에 발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를 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발해가 생기는 명칭이 생기는 시기에 부여족들이 나나 지역으로 들어와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바로 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중에 부여인의 바다라는 관점으로 발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지도를 보면 이건 제 책에 고깔모자를 쓴 단군에 있는 내용인데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춘추 시기 지도에는 발해만을 푸른색으로 해자만 표기하고 춘추 전국 시기 지도에는 발해를 푸른색으로 표기했다. 이후 같은 책의 모든 지도에 발해를 푸른색으로 표기했다. 이로 보아서 중국 학자들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사이에 어느 시기에 북해가 발해로 불렸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시기는 바로 프리기아인들이 나나 지역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부여인들이 나나 지역으로 들어와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 발해라는 명칭이 생겼고 바로 그 발해라고 하는 명칭은 부여인들과 관련해서 생긴 명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헌 자료에 보면 전국시대 초기에 발해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의 주인공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발해라는 글이 등장합니다. 발해라는 명칭은 열자에 나오는 우공이산 이야기, 즉 옛날에 북산에 사는 우공이라는 90살 넘은 노인이 집 앞에 있는 태행산과 황옥산의 흙을 파서 발해에다 갖다 버리기로 하고 열심히 나르는 중 천재를 감동시켜서 천신이 두 산을 옮겨주었다는 이야기가 보이는데 이로 보아서 전국시대에는 이미 발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춘추 시기 초기까지는 문헌 기록상에 발해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추 시기 후기 혹은 전국 시대에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발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발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발해라는 명칭이 탄생하는 과정에 부역의 조상인 프리기아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채호 선생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발해는 불리지가 준 이름이라고 신채호 선생도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 불리지국설인데 조선 상고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원전 5, 6세기경에 불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의 지계, 북경, 하북성 일대와 산서, 산동 등지를 정복하고 대현 부근에 나라를 세워 자기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불리지국이라고 하니 주서에 불령지가 바로 불리지이고 사기의 리지가 바로 불리지이고 다 불리지국을 가리킨 것이다. 요서의 비여나 산동의 부역이나 산서의 비가 다 불의 번역이다. 발해의 발도 음이 불이고 또한 불리지가 준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채호 선생은 프리기아, 혹은 프리지아라고 불리던 그 공동체 이름을 한자로 음사해서 쓴 것이 불리지고, 불령지고, 리지고, 영지고, 관자에 나오는 발조선의 발인데
이 부분을 신채호 선생은 나라 공동체 이름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물로 해석했던 것이고, 바로 그 인물이 그들 지역, 난하에서 북경, 산서 지역 이런 데서 크게 활동하던, 활약하던 그 활약성에 힘입어서 바로 발해라는 명칭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발해의 발이 불리지에서 왔다고 본, 그는 불리지를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보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 제 관점이고, 하지만 발해라는 명칭이 프리지아인들이 나나 지역 진출과 관련해서 생긴 명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볼 때 발해와 불리지의 연결을 시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바로 신채호 선생이 불리지를 인명으로 보긴 했지만, 바로 그 불리지와 관련해서 발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다고 하는 주장과, 제가 지금 프리기아인들, 부여인들의 조상들이 나나 지역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던 공동체, 그들의 그 주변으로 확장되던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발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자료들을 보고 글을 보면 관자에 나오는 발조선을 하나의 발조선, 박달조선, 밝은 조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발조선은 발국과 조선국으로 나누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 때 쓰여진 대대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발식신이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발과 식신, 그러니까 발식신으로 나올 때 발과 식신을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여적이 문헌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관자인데, 바로 발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전하라 환공이 관자에게 내가 듣건대 해내 귀중한 예물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들을 수 있겠소 하니까, 관자가 음산의 유민이 그 한 가지요, 연의 자산 백금이 그 한 가지요, 발과 조선의 문피가 그 한 가지요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발을 발조선으로 연결해서보다는 발, 불 이런 것들은 바로 부여족과 관련되어서 탄생한 명칭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자에 보면, 다른 관자와 다른 책들에 보면 바로 부여족과 관련된 명칭들이 동음이의,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를 다르게 한자로 표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관자, 염철론, 국어 등에 나오는 리지, 영지 등은 프리게를 나타내는 명칭인데, 이들은 주서에서는 불령지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들 집단의 또 다른 이름이 발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 중 요동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그것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후단군이 되었는데, 이 후단군은 제가 새롭게 개념을 설정한 것인데, 후단군이 되었는데, 이는 산해경 해외서경의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주장도 학계에서는 없는, 제가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 단군 왕검 사회가 은나라 무정 때 1차적으로 붕괴가 되어서 요동 지역과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서북한 지역에 이미 단군 조선의 주민들이, 이주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공간에 발해만에 있었던, 나나 지역에 있었던 영지, 불령지, 불리지가 있었던 공간에서 전하라 환공에 의해서 이들이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과 요동반도에 있었던 단군의 후예들과 결합한 공동체가 바로 진번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산해경에 나오는데, 그 산해경을 보시면 산해경 해외서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숙신지국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백민국의 북쪽에 있는데 바로 그 숙신국에 유수, 나무가 있는데 명왈 웅상이라고 한다. 나무가 있는데 웅상이라고 한다. 선입벌재, 먼저 들어온 벌재가 이 부분을 저는 프리지아로 읽는 것입니다. 벌재, 발재로 읽는 것. 프리지아, 먼저 들어온 벌재가 프리지아인들이 우차치지 이 웅상이라고 나무를 취했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여러 산해경의 번역서들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여러 책들과 한국에서 번역된 걸 가지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구절이 너무나 난해해서 해석을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숙신국은 백민국의 북쪽에 있는데 그 나라에는 웅상이라고 하는 신성한 나무가 있는데 웅상, 환웅, 웅약 이런 환웅과 관련된 웅상목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먼저 들어온 프리지아의 왕 혹은 프리기아인이 그곳에 있던 신목인 웅상나무를 차지했다. 그곳에 있던 신목인 웅상나무를 차지했다. 그곳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벌재라고 하는 벌재는 바로 관자에 나오는 프리부여인들을 일으키를 발, 조선이라고 할 때 발과 대응되는 발벌과 대응되는 바로 그런 프리기아인들 혹은 프리기아의 왕, 제강, 숙신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웅상나무, 환웅목을 차지했다. 신목을 차지했다. 우주수를 차지했다. 하늘과 소통하는 나무를 차지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구절에서 요동반도로 넘어왔던 단군 숙신, 단군조선, 단군 숙신인들이 부여인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후주민으로 들어왔던 부여계가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신목인 웅상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산해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으로 이지한 지인과 벌재가 만나서 지인번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단군조선이 은나라 무정 때 동쪽으로 이동해서 요동반도와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이 지인인들이 사는 공간에 나나 지역에 있던 영지, 불영지, 불리지라고 불리던 부역의 사람들이 전나라 환공의 공격에서 혹은 다른 이유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이주해서 요동반도에 있었던 단군 조선인, 단군 숙신인들과 만나서 진번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로 진번이라는 공동체에 이미 부여계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한일 고대사를 푸는데도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관점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강의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지역에 들어왔던 부여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칭들을 정리해 보면 발인들, 아까 벌재, 령지, 불령지, 불리지, 리지, 후에 북으로 올라가서 고리국, 진번 이런 것들이 다 부여계와 관련된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자에 나오는 발조선의 발은 바로 부여족의 등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들을 발해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발해 연안에 살았던 부여족이 바로 관자에 나오는 발족이다. 제가 곡갈무전을 쓴 단군에서 한 표현입니다. 필자는 길림성 사유각권 고구려 중심에서 발표한 글에서 주장한 부여 조상들의 원래 원주지가 발해 바닷가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며 그들이 실제로 발해 연안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부여인의 조상인 프리지아인들로 인해서 발해라는 명칭도 생겨났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신철 선생은 단군 부여족설, 한민족의 주 종족이 단군 시대부터 부여족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조선 최초를 개척한 부여설을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전야를 개간하기 위해서 불을 놓게 되었고 바로 그 불과 관련돼서 벌판이 생겼다고 하는 불벌발 이런 명칭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농업은 대개 불의 힘을 이용하여 초목을 태워서 전야를 불벌이라고 했던 것이고 불의 발명과 문화 발전, 불이라 지은 지명도 많은데 부여의 불이 불내, 불이 국내, 불, 벌, 발 등이 다 불의 음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 불발벌이라고 하는 명칭이 단군 시대에 농토를 개간하기 위해서 초지를 태우든 불로 태우든 그렇게 해서 벌판이 생겼고 불과 벌 이런 명칭들이 생겨서 그러한 명칭들이 다 부여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단군 부여족설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자우 선생은 하얼빌, 송화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교가 탄생했는데 고기, 고사기 등을 참고하면 조선 문화의 원시 수도의 발원은 거의 다 송화강변의 하얼빈 부근에서이며 하얼빈은 그 옛 이름이 부여이다. 그러므로 송화강은 조선족 최초의 뿌리를 내리고 정주를 시작한 아리라이고 하얼빈은 조선족이 최초로 개척한 야지, 불이며 그 이외에도 모든 부여, 불이 이름 등은 그 연대를 따라서 차례로 개척한 야지, 불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그러니까 신철 선생의 바로 이 주장과 환단고기의 주장이 모두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조선, 신조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홍산 문화가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합문명이 드러나고 홍산 문화가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단군조선의 초기 그것도 단군조선의 중심지를 하얼빈 지역으로 비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결론은 프리기아인들이 살고 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발해가 생긴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거죠. 춘추시대부터 중국 동북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한 부유족들의 활동 영역에 있었던 중국 북해 지역을 중국인들이 프리기아인들, 프리지아인들, 부여인들이 살고 있는 곳의 바다라는 뜻으로 발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제 견해이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